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3일 다음 주를 위한 필승의 전략 시간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비가 오고 날씨가 많이 엄청 또 춥네요. 날씨가 진짜 변덕이 큰데 4월 달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이 기후가 이제 심각하게 과거랑 다른 어떤 흐름인 것 같고요. 정치적인 혼란들, 그리고 이제 여러 어떤 국제 정세, 그리고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책들, 정말 혼란스러운 어떤 한 주였고, 혼란스러운 3월부터 4월 달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정말 혼란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공포와 또 이제 이슈가 계속 이제 양산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나왔고,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제 지난 이번 주네요. 예, 이번 주 체크드린 부분들은 이제 미국 시장이 단기 바닥을 형성했다. 근데 이제 중기적인 어떤 측면의 바닥은 모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경기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측면에서 전체 경제 흐름, 전체 경기의 흐름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기분이 안 좋으실 텐데 어, 객관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지표들부터 해가지고.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박스권 장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레이딩 전략들, 단기 거래 전략들을 펴는데 매우 유리한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이번에 급락장 속에서 바로 회복을 했고 급등을 하고 신고가가 나오는 대장주가 또 출현을 했죠. 이런 것들은 이번 급락장 속에서 굉장히 큰 기회를 만들어냈고 진짜 4, 50%씩 이익을 그냥 먹을 수 있는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제가 3월 초에 현금 확보 전략과 함께 어, 최근에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몇 번씩 못 드리고 한 부분들은 시장을 굉장히 면밀하게 제가 분석하는데 온 시간을 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단기 바닥에 대한 부분을 잡아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내용들을 빠르게 이제 좀 전달드리고 이야기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미국장이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 기준으로 2% 상승을 했고요. 예, 차트적으로도 이제 단기 바닥권을 형성하는 이슈적인 것도 주말 새 나와줬고요. S&P 500 그리고 다우도 이제 급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공포 심리는 어느 정도 거쳐지는 흐름을 냈고요.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로 급반등하는 모습들, 일본 증시도 급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 일단은 최악은 좀 지났다. 단기적으로. 예. 하지만 그 추세는 무너졌어요. 이거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일본 증시도 추세가 무너졌어요. 추세가 무너졌고 대만 증시도 추세가 무너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 신고가 부근 여기 이제 올 초부터 해가지고 여기 대만 증시도 그렇고 요 빨간색 선거진 여기까지 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상당 기간 지금 중기 하락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들을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나스닥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시장의 조정 국면이 상당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저점을 형성했다라는 부분이지 중기적인 추세가 완전히 다시 강세장으로 간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어떤 지표들이 지금 중기적으로는 좀 꺾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종목 전략으로 가야 되고요. 미국에서는 빅테크들 최근에 급락한 것들은 좋은 저점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AI 기업들 중심으로만 그렇게 잡아야 되고 또 이제 국내 증시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최근에 덜 빠졌죠. 예, 이런 부분들은 한국 증시는요, 중국의 경기에도 좀 영향을 같이 받잖아요. 미국과 동등하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중국의 지수 자체는 지금 보시면 다른 어떤 선진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라든지
대만, 일본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영향도 받지만 중국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절반씩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점점 조금 경기 부양을 좀 강하게 붙이면서요. 개선된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홍콩 증시 지금 차트 부분도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이제 박스권의 장세 흐름으로 넘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박스권 하단의 기회를 준 겁니다. 코스닥, 코스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종목들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이 매우 유리하게 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주는 바이오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의 지수를 보시면 급반등하면서 장기평 이제 다시 돌파를 시켰고요. 상승 추세 복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업종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바닥 확인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예, 미국장에서의 어떤 지금 이슈적인 내용들은 이 2차전지 업종에 다소간의 바닥의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국장의 또 좋은 어떤 내용들은 반도체는 아직 이제 14일 날 또 구체적인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기 때문에 불확실한데요. 일단은 애플을 보호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스마트폰, 노트북, 뭐 반도체 등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호하는 전략을 줬습니다. 예, 정책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락장 속에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저점 매수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중장기적 전략이다, 기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당연합니다. 자국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한 어떤 모든 어떤 전략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당연히 타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액션들을 취할 거고요. 애플이 지금 제품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단 말이죠. 아이패드 80%, 컴퓨터 50%.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사실 애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번에 이제 상호관세 면제하겠다는 품목이 삼성도 그대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 입장에서도 월요일 날 반도체에 대한 어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긴 한데요. 우호적인 어떤 시세적 흐름들이 나올 거라 보고요. 한국 증시도 다음 주 급반등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중국과의 지금 협상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서로 최악의 흐름, 서로 이제 뭐 100% 넘는 뭐 이런 관세 부과한다는 거는 무역을 뭐 그냥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으로 가면 갈수록 합의나 협상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리스크는 저는 점점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서로 충돌이 격화되는 측면은 리스크는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이렇게 계속 부딪히고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은 미국에게 불리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정책은 한풀 좀 꺾이는 흐름을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명확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에 대한 전략은 다음 주는 저는 2차전지 업종이 상당히 중요도 높은 바닥 반등, 급반등의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바이오야 뭐 당연히 주도 업종으로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지금 내주는 대표 업종이고요. 그래서 2차전지를 조금 더 다음 주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종목은 당연히 시총 1위 기업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흐름이 직전 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살짝. 4월 4일 날. 하지만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하면서 어쨌든 바닥을 붕괴시키는 흐름을 일시적으로만 만들고 장중 다시 돌려 세웠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2차전지 업종은 바닥의 확인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I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낙폭을 이어가면서 신저점을 형성했는데요. 52주 신저점을 형성했는데요. 이제 유중 권리락 됐습니다. 이제 유중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SDI 많은 분들 아마 투자하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좋은 기회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6개월만 지나면 지금 가격이 얼마나 메리트 있는 가격인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증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셨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그 물량은 정말 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가격권의 유증 이제 물량을 주게 된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차전 접종이 다음 주 상당히 주목도가 높아질 거라 보고 있고요. 당연히 그 중심에는 전고체 업종과 또 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중심을 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펩트론이 이제 대장주로 완벽하게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업사이드에 대한 포텐셜은 지금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알테오젠 다음으로는 가장 큰 업사이드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바이오 업종의 지금 흐름은 유일하게 지금 주요 업종 중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새로운 어떤 대장주, 주도주의 출현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시장의 메이저 수급들은 선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선택에 있어서는 어떤 정보적인 선취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대중들이나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협상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일부 이제 수급 주체 이제 세력이죠. 특정 세력이 거대 세력들이 이 기업의 포텐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을 끌어올리고 지금 현 시점의 증시에서 가장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결정하고 판단해서 끌어올리는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정보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추정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퍼포먼스, 돈을 이제 집행했다는 거예요. 돈을 이제 집행하면서 결국 이제 이 고점권의 이제 대중들, 이 개인 투자들 물량 다 먹은 겁니다. 왜냐면 이제 주식이 폭락하고 다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악재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바이오주들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뭐 많은 종목들을 들고 있는 투자들이 유일하게 예를 들면 펩트론에 플러스 났네? 아이고 시장도 안 좋고 지금 관세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판다는 거죠. 이런 종목을. 그런 물량을 흡수하면서 지금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절제되어 있는 거는 개인들이 파는 물량 정도 흡수하면서 끌어올린 거거든요. 개인들이 여기서 하루에 뭐 500억씩 팔았다 치면 이거를 700억, 1000억씩 사들이면서 올린 거예요. 좋은 소식을 먼저 취한 쪽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거래량이 절제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 상한가를 만든 거래량 수준으로 친다면 개인들이 판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아주 그 절제된 자전 정도를 돌리면서 매집형 상한가, 매집형 상승을 만들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종목은 여전히 메이저들이 물량을 쥐고 지금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분산 단계 액션을 취한 게 없다는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알테오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장세 속에서 굉장히 주식이 안 빠졌습니다. 제가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려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수급과 함께 이제 보는 그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그 파이프라인적으로 또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분석하는 거를 더해서 저는 이제 수급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돈의 흐름이
재료를 우선해서 펀더멘털을 우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알테오젠도 아주 강력한 수급이 계속 받치고 있고 좋은 어떤 내용들을 분명 차후에 이제 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번 급락장 속에서 세 종목을 가장 강력한 바이오를 이끄는 대표 이제 주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 알테오젠 그리고 이제 파마 리서치입니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번 급락장 속에서 일시적으로 빠졌고 물량은 나오지 않았고 다시 역사적 신고가로 바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은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지금 아무 관세랑도 상관없고 지속적으로 지금 글로벌 확장과 함께 주도력을 보이고 있는 미용 분야의 1등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21선 이탈했다가 바로 이제 신고가로 돌려 세우는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외에도 이제 여러 바이오 종목들이 있는데요. 대표 세 종목, 이 세 종목이 가장 강한 이 바이오 업종의 이 리더격으로 이제 이끌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바이오 이제 업종과 더불어서 이제 올해는 2차 전지 업종이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도 저는 매우 면밀한 이제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의 리포트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오랜만에 이제 리포트 체크 드리는데 하나증권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저는 2차 전지 업종을 잘 분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김현수 이제 연구위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예전에 그 23년도에 뭐 엄청나게 욕했잖아요. 이제 그 매도 리포트 내고 에코프로.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저랑 이렇게 이제 오랜 기간 또 주식시장을 같이 분석하고 이렇게 동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가지고 이제 대중의 속성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중은 아주 감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 선동하는 사람에 굉장히 매료되게 됩니다. 예, 전염되게 돼요. 그래도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당시에 2차 전지 배터리를 엄청나게 선동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주식시장의 속성과 또 대중에 대한 어떤 속성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항상 배움이 있잖아요. 예, 학습이 되고 배움이 있고 또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뭔가 잘못된 판단을 했으면 그걸 또 이제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러므로 해가지고 더 나은 지금 실력 내지는 더 나은 선택과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죠? 학습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도 항상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사람들이 너무 환희에 젖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은 또 이제 뭐 이런 업종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너무 안 좋은 심리에 이제 많이 가둬져 있죠. 저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기회를 더 크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전고체 섹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적으로는 보지는 않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3년 동안은 한국 증시 내에서 박스권의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하단선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사서 어느 정도 이런 위치에서 팔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업종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종들이 상방은 어느 정도 제한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전략 하에서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가질 수 있는 또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장기로 이제 계속 가져가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을 종목별로 구분 지어서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은 올해 제가 이제 2차 전지 업종을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가 최악이고 조금씩 그 최악에서 기저효과를 통해서 조금씩 개선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소식이 나올 때는 이미 좋은 소식이 나온다 하면 이 정도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가 볼 때는 바닥권을 형성하는 지점이고, 결국은 전환점? 네, 이런 소식이 나올 때는 결국은 요 위치 정도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나올수록 바텀 피싱을 할 때다. 바텀 피싱. 바닥에서 뭐 이제 잡아채는 그런 전략을 펼 때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전략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23년 4분기부터 24년 4분기까지 작년 4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전년비 감소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주도주에서죠. 그래서 이제 6개 분기 만에 매출 감소세가 중단됐다는 거죠. 이번 1분기 잠정 실적에 있어서. 그래서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매출이 1분기와 유사한 점에서 매출 YOY 증감률은 소폭이나마 증가세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전방 수요를 봐야 되겠는데요. 3월달 미국 및 유럽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관세 이슈에서 배터리 섹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왜? 어디다 지었어요, 공장을? 미국에다 지었어요. LG 엔솔, 삼성 SI 어디다 지었습니까? 미국에다 지었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는 미국 대응 물량 중 95% 이상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관련한 직접 타격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해서 본다면 이번 관세 이슈, 배터리가 떨어진다. 저는 바텀 피싱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달 단가 상승 부담이 있겠으나 양극재, 동박 등 주요 소재는 대부분 관세부가 유해국 대상국인 한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섹터의 주가 바닥 여부는 대장주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주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2차전지는 여기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님이 가장 분석을 잘 하신다. 섹터의 바닥 여부는 대장주 LG엔솔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LG엔솔이 지금 섹터 전반 주가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70조 중후반에 위치한 시총은 적정 가치다 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주가의 추세적 상승을 위해서는 유럽 배터리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 하락세 중단, 미국 IRA 관련 리스크 해소 등이 필요하다. 아직 관련 조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섹터에 대해서는 중립적 관점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실마리 나와야 이제 긍정적인 비율을 아마 제시하게 될 것 같은데요. 바이로 이렇게 저는 지금부터 바닥권 형성의 포인트로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시장의 지금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크긴 하지만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보다 더 기회를 남들이 이제 섣불리 진입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재빠르게 확신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기적 베팅들을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동부증권 리포팅인데요. 관세 떼고 주식시장 바라보기 해서 일단은 요거를 쓴 강영기 연구원님 요 리포트도 이제 매주마다 나오는데 이제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가장 객관적으로 얘기한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관세 이전부터 지금 관세 이슈가 있기 전부터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후퇴 및 펀더멘털 부진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관세 때문에 우리가 중기적으로는 좀 빠지고 있는 가운데였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논리를 좀 들으시면 돼요. 근데 관세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걸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는 이벤트에 의한 주식시장 급락과 반등을 역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가지수 50일 이평선 부근으로 반등 때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강화 기회로 활용해라. 그러니까 반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보수적 포트폴리오로 강화할 기회로 봐라라는 이제 의견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주식시장의 기조적 상승이 진행될 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급등과 조정이 있다. 반대로 그것의 기조적 하락이 진행되는 시기에도 그 속에서 급락과 반등이 나타난다. 이처럼 주식시장의 기조적 움직임과 달리 국지적인 변동성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벤트 때문이다.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조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예, 그 국지적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는 막 이런 이벤트, 관세 때문에 막 이렇게 이벤트적이다. 따라서 주식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판단하고자 할 때 과감히 이번 관세에 대한 주가 변동성은 좀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추세적인 어떤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예, 정확해요. 저는 이분이 얘기하는 부분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단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다. 지난주 미국은 각국에 부여한 상호 관세를 유예한다고 수정 발표했다. 그 와중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만큼은 더 높여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급등락이 반복이 됐다. 마치 관세가 주식시장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벤트를 제외하고 판단해야 한다. 관세를 뗀 주식시장 본연의 모습에서 핵심은 두 가지다. 주식시장 기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 핵심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자 함인데요. 첫 번째는 관세 이벤트 전부터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과도한 영역까지 오른 이후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죠. S&P 500의 PER 지표는 IT 버블, 2000년 IT 버블과 유사한 수준에 이른 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도표 1에서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도표 1로 볼게요. 도표 1. S&P 500 주세 퍼 밸류에이션이 2000년 24.6배였는데 현재 최고 22.4배 비슷하게 올라왔다는 거죠.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버핏 지수로 볼 수 있는 이제 워런 버핏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다 거의 막 말 팔고. 예. 그러니까 이 버핏이라는 투자자는 시가총액 GDP 비율, 이제 GDP가 뭐 100인데 전체 시총이 미국 GDP가 100인데 이게 120이면 120%. 그러니까 꼭 이렇게 뭐 이게 뭐 고평가다 뭐 이거는 뭐 나름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게 200%를 기록하는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가 높다. 과도한 영역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미국 주시장 시가총액 GDP 비율이 2000년 IT 버블 당시 거의 한 150% 찍고 내려왔는데 지금은 200%다라고 하면서 과도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뭐 정확히 반영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에 디지털 안에서 이제 어떤 부가가치나 이런 가치가 또 측정이 GDP로서 완벽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완벽하게 그때랑 대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높은 수준이라는 부분은 좀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조적으로 주식시장이 빠질 수 있는 그 두 번째 이유로는 관세 이벤트 전부터
미국의 경기 부진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었다는 거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는 진작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알리는 위치에 머물렀고, 컨퍼런스 보드 이제 미국 경기 선행 지수는 이 팬데믹 당시 저점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부진한 흐름들이 지금 이미 펼쳐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관세 정책 발표 때문에 변동성이 컸고, 이제 제가 단기 바닥이라는 강조를 드리잖아요. 단기 바닥이라는 거는 중장기 2, 3년을 놓고 볼 때 바닥? 이거는 저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얘기 드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조적으로 지금 하락한다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관세 이벤트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무게감이 있지만, 관세 이벤트 이전부터 미국 주식시장을 하락으로 이끄는 요인이 내재했다는 거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도 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미국 장단기 금리차와 경기 선행 지수는 관세 이벤트 전부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알리고 있었다. 경기 선행 지수는 이미 빠지고 있었다. 주가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 선행 지수는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도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미 경기적으로는 꺾이고 있었다라는 부분. 그러면 전체 이제 그 주식시장도 기조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었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를 역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주가지수가 50일 이동 평균선을 소폭 웃돌았다가 다시 그 아래로 크게 떨어지기를 반복한다. 이는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 모두 마찬가지다.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자 관점에서는 코스피가 50일 이동평균선 부근으로 반등하는 시기를 포트폴리오 변경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다. 반등하면요, 방어적 주식 비중을 확대해라 라는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방어적인 업종 대표적인 건 뭐 음식료, 통신, 유틸리티, 이쪽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 대한 어떤 뷰는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또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어떤 기회가 지금 나타난 뭐 바이오라든지 또 2차전지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선 단기적으로 좋은 기회라 보고요. 여기는 전체 증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전체 경기라든지 이제 뭐 경제 추세, 증시 추세는 중장기 추세는 제가 볼 때 여전히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바이오 또 2차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큰 단기적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수익을 잘 취하는 전략을 펴면 된다고 봅니다. 한 3, 4개월 상간에 또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번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그걸 잘 살리고 또 박스권 상단에서 또 현금을 확보해야 되겠죠. 매도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전략들을 잘 편다면 지금의 증시는 아주 베스트하게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 내용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무작정 이제 저점인가 보다 하면서 막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요, 선별적으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다음 주 또 시장 열리면 일단은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낼 걸로 보니까요. 다음 주 또 오면 또 자세한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